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측의 변호인으로 나온 변호사가 "나는 계몽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계몽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들었죠. 근데 사실 그것이 시험 보기에서 정보의 차원에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몽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는 게 또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제가 개념에 대해서 확인하고 개념을 규정하고 발전시키고 개념을 적용시켜 가지고 해석을 해오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평가였기 때문에,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계몽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참조할 만한 말씀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계몽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관련한 중요한 책이 도서출판 길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계몽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 책이, 도서출판제 길은 인문학, 특히 이제 서양의 이 인문학의 굉장히 클래식 고전들을 번역해 온 굉장히 좋은 출판사입니다. 무게가 있는 책들을 계속 출판해 왔는데, 이 책의 제목이 계몽이란 무엇인가인데, 이 책이 이 계몽의 개념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독일, 당시에는 독일이 통일 이전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이센 이제 정부인데, 프로이센 정부에서 뭐 재무장관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왕의 주치의를 하기도 하고, 국립극장의 극장장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고위 지식인들이죠. 고위 직책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기도 하고, 지식인들이 한 달에 2번 정도씩 이 계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게 토론을 했어요. 당시에 굉장히 급진적으로 유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793년에서부터 한 10여 년에 걸쳐 가지고 이 토론을 했던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계몽의 벗들이라는 모임이었는데, 비공개 세미나였는데 12명 정도가 거기 회원이었거든요. 베를린 월간 학보라고 하는 논문, 하여튼 논문집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발행을 했는데, 거기에 실려 있는 얘기들을 이제 묶은 책, 그걸 번역한 책이 이제 이 책이에요. 굉장히 귀한 책이라고 저는 이제 이런 책을 이제 보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계몽에 대한 개념을 이제 규정하는데, 가장 유명한 발표가 바로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의 발표였어요. 칸트가 여기에서 계몽을 뭐라고 규정하냐 하면, 스스로의 잘못으로 초래한 미성숙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스스로의 잘못으로 초래한 이라는 말도 주목을 해야 되고, 미성숙이라는 말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칸트는 여기에서 미성숙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의 지도나 인도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부재한 상태,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부재한 지성의 무능력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우린 스스로의 힘으로 사고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어린이의 얘기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칸트의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그게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고, 이성을 사용하고 하는 의지의 나태함 때문에 비롯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누구의 어떤 그런 말들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다든가, 권위에 어떤 복종한다든가, 혹은 자기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일임 알지만 아예 이성의 눈을 감고 모르쇠 하면서 어떤 일들을 저지른다든가 말을 그냥 막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미성숙한 상태와 관련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가 있냐면은, 심지어는 교회의 교리에 관해서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일이라고 칸트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힘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교회의 목사, 신부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런 교리에 대해서도 스스로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맹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도덕적 판단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존해서 그런 문제를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사고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성숙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점, 지금 시점에도 시사적인 부분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명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가짜 뉴스에 휘둘린다든가,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대학 교수,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들을 하면서 뭔가 휩쓸리는 사회적 선동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좀 보고 있기도 하는데, 그런 이유가 그냥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그냥 수용하거나,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실에 눈을 감는 그런 일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른, 아이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정보를 외우게 하는 거는 그 비성숙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용기, 진실을 이해하고 따져보고 판단하는 과정에 이르는
사고의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을 같이 키워주는 것이 교육이지 그냥 정보를 주는 것은 미성숙으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하고는 다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계몽이라는 말이 독일어는 아프클레홍이라는 말이고 불어에서는 리미에르 그다음에 이제 빛이란 뜻이죠. 클레어풍이란 말은 그 뭔가 밝힌다, 설명한다는 뜻이거든요. 영어에서는 enlightenment에서 이제 불을 밝힌다는 뜻인데 뭔가 이렇게 밝히는 거하고 관련이 돼요. 이 계몽에 대한 최초의 중요한 이미지를 이제 부여한 게 뭐냐 하면은 기원전 5세기에 서구에서 자기의 그 유럽적 문화의 기원이라고 얘기하는 기원전 5세기 이제 그리스. 이 기원전 5세기에 여러 발명품이 있는데 뭐 민주주의도 발명이 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죠. 정치 시스템. 또 과학적 사고, 철학적 사고 이런 것들도 출현을 하고 의학도 시작이 되고 뭐 바로 이제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 중심의 이제 그리스였는데 그때 그리스가 발명한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이 바로 이 그리스 비극이거든요. 여기서 그 아이스킬러스의 그 결박된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이 작품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이 불을 선물하고 그 선물한 죄로 바위 절벽에 있고 제우스가 보낸 독수리 그 대가로 응징을 당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고통의 형벌을 받는 프로메테우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선사한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엔라이트먼트 불을 밝힌다는 뜻이잖아요. 불어에서 리미에라는 말도 불을 밝힌다. 빛이란 뜻인데 그 빛, 불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성, 사고 능력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아이스킬러스의 비극 결박된 프로메테우스예요. 그래서 계몽 개념에 대한 하나의 그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철학적 개념, 인문적인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칸트의 임마누엘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그것의 최초의 이미지적인 그런 비유로서 그거를 우리가 보시려고 한다면 아이스킬러스의 비극 결박된 프로메테우스에 나오는 이 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왜 지성적인 의인 것 문명의 변화와 발전과 지성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그런 개념들에 대한 것들을 비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책이